지금 저도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6월 6일자로 오전 오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댓글로도 이제 막 시비를 털고 이러시는데 뭐 좀 길게 보고 가봅시다. 저도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뭐 매일 맞추고 매일 좋은 결과 낼 거면은 사실 이게 돈 받고 하는 짓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진짜로 어려운 이 식당 음식점 자영업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없어요. 식당이 밥이 맛있다고 해갖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밥이 항상 맛이 달라. 근데 레시피가 정해져 있으면은 밥맛이 똑같아 해서 이 맛을 찾아 손님이 오는데 이 스포츠 분석이라는 게 레시피가 없어요. 결과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분석을 해도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오고 1위 팀도 네, 경기 승률이 시즌 승률이 70%가 안 되는 게 야구고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팀도 항상 또 질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날 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또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돼,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뭐랄까 의무이고 어떻게 보면은 목표이고 그런 거니까 저도 좀 계속해서 이제 정체돼 있는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최신화하면서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더 피해 안 드릴 수 있게 도움될 수 있게 좀 노력할 거니까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어도 우리 같이 좀 잘 이겨가 보자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 풀베팅을 했습니다. 이미 표 구매하신 분들 멤버십 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저도 오늘은 네, 배트맨 한도 최대 금액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다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저는 오늘 축구를 좀 썼었는데 축구는 지금 라이브에서 이미 지금 녹화 누르기 전에 좀 코멘트를 드렸어요. 네, 오늘은 녹화는 지금 야구 MLB에 좀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하고 좀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게 디트로이트의 데이터가 템파베이 원정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장타가 터지기 시작한 디트로이트는 최근까지도 6경기 결국 팀 타율 2할 9푼까지 끌어올리면서 6경기 홈런 13방으로 리그에서 지금 홈런을 두 번째로 많이 때리는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타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오늘 선발 투수는 브라이스 밀러예요. 밀러가 최근에 이제 등판하는 경기를 보면 루이스 카스티오랑 같이 1+1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내일 경기 말고 내일 모레 경기에서 이 루이스 카스티오가 이미 선발로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는 브라이스 밀러 플러스 루이스 카스티오가 아니라 루이스 카스티오가 다음날 나오게 되니 브라이스 밀러 이후에는 시애틀의 이제 불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저 우가 잘못된 이제 좀 아쉬운 피칭으로 긴 이닝을 책임져 줬으면 결국 7회까지 올라와가지고 5실점을 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자르도가 나와서 경기를 막아주고 이후에 이제 그 호페에 나와가지고 경기를 풀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자르도 어제 조금만 늦었으니까 나올 수 있을 거고 이제 불펜 운영에서도 이제 나머지 필승조죠. 스피어 그 다음에 브래쉬 그 다음에 무뇨즈 마무리 상황이라면 무뇨즈까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애틀의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몬테로도 사실상 지금 디트로이트 마운드 선발진 중에서 부상으로 마일즈랑 그 다음에 저 스쿠발이 빠진 시점에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 몬테로입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이 몬테로의 피칭과 밀러의 피칭이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 결국 이 디트로이트도 시애틀도 오늘 경기에 좀 힘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점수가 안 나는 경기 양상을 치르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애틀의 타격감이 이전에 두 번의 시리즈 전에까지 이제 뭐 미친 듯한 장타를 보였었던 그 홈런포를 가세하던 이 시애틀 타선이 이제 식어버리고 디트로이트는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타격감이. 그래서 양팀 타격 밸런스 자체가 서로 상반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도 장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오늘 조금 더 바람이 외야로 또 크게 불어나가는 환경을 잘 활용을 하면 오늘 디트로이트가 또 장타로 분위기를 잡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디트로이트가 역배받았는데 디트로이트 승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캔자스시티. 어제 캔자스시티 승을 간절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마추어 야구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지옥의 6회였었죠. 이 4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었던 그 경기에서 홈런을 맞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고 2루타 맞은 것까지도 오케이야, 다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수비에서 허슬 플레이를 하려고는 했지만 이 공을 이제 다이빙 캐치에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3루 송구를 한대. 3루가 아니라 무슨 이제 관중석 쪽으로 거의 이제 패대기 치듯이 날아가 버린 공에 이 안 들어와야 되는 주자가 또 들어와서 실점을 하고 거기에다 와카는 멘탈 나가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와일드 피치에 패스트볼 2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2점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살바도르 페레즈도 그 캐칭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마추어 같았어요, 경기가. 그리고 이제 송구도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나왔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미네소타의 그런 이 끈질긴 모습을 바라본 입장에 아빌라 대 조라이언 이거는 뭐 이제는 못 어쩌겠어요. 저는 미네소타 도저히 정이 안 가거든요. 불펜이 너무 안 좋아. 미네소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펜 뎁스가 이게 언제 무너져도 그러니까 이게 미네소타 불펜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젠가 있죠. 젠가를 하는데 젠가에서 그 중간에 그 나무 짝대기 있죠. 중간에 끼어 있는 나무 짝대기만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다가 이 쏙쏙쏙 다 빼놓은 상황에 지금 이제 갓쪽에 이제 이렇게 이 버티고 있는 그 나무 짝대기 어디 구간에서든 하나만 똑 빼면 기울어가지고 툭 무너질 그런 상태예요. 얘네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선수들 뎁스도 워낙 약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 번 무너진 경기에서 이게 복구가 안 될 수준의 불펜 운영이다 보니까 이 조라이언과 아빌라가 지난 경기도 잘 던졌어요. 얘가 이제 원래라면 불펜에 있다 롱릴리프에서 이제 선발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닝을 늘려가고 있는데 구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볼지지 또 문제인 경우가 있는 거고 안정감에선 당연히 조라이언이 맞아요. 근데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가서 과연 미네소타가 괜찮을까? 그게 좀 우려가 돼요. 사실 벅스턴만 5월달에 어느 정도 부상 당하기 전에 벅스턴이 해줬던 그 기량 정도만 16홈런 딱 때릴 때 그때까지 딱 벅스턴의 그 기량만 나와주면은 고민도 안 하고 이건 미네소타입니다. 근데 벅스턴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클레멘트 조시벨에 의존하고 있는 이게 지금 과연 맞는가? 이 상황이 과연 옳은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승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 구매로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제가 어제도 이 경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브래디 싱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피장타 이제 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경기를 풀어갈 때 보여주는 그 장타 생산력 어제도 워커의 2루타 2방 누빠 그 다음에 벌레슨의 홈런 이런 장타들이 결국에 신시내티를 제압하게 되는 거였었죠. 싱어도 결국 홈런을 허용했고 4이닝밖에 못 버티고 내려갔었고 불펜에서도 결국 이제 어린 선수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맥스웰도 100마일이 던질 수 있는 빠른 공에 이제 불펜 자원으로서 이제 피지컬도 묵직하고 좀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 단조롭죠. 계속 나올 때만 털리고 있고 성적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리 이후에 도빈스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다 보니까 1+1 그냥 2명을 끝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 세인트루이스 불펜을 아껴놨고 신시내티는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브룩이라든지 그다음 맥스웰을 일단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존슨 그다음에 몰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정도밖에 없겠다. 거의 산틀렌 그만큼 정도 3명 정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떠오르는 선수는 부족해요. 왜 로돌로가 볼질이 좀 심하죠. 오늘 좌투수 대결인데 이 좌투 매치업에서 서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서로가 별로 안 좋은 거는 팩트예요.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바람이 외야로 불고 기준점도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 경기가 의외로 점수가 안 나는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경기가 이게 9.5점을 오늘은 넘기기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좌투 상대 대응 자체가 서로가 안 좋아서 이 경기 기록을 좀 좋게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장타 한 방에다가 볼질까지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 이 로돌로를 상대라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트리거
프락스라는 업체에서 트리거가 그 콜로라도 승이랑 LA 에인절스 승이 나왔다고 했는데 둘 다 진짜 이길 뻔 했는데 졌어요. 맞죠? 네, 트리거가 나왔었는데 걔네들 이제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 승 트리거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어제랑 업체는 다르고요. 업체는 다르긴 한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업체보다 여기 업체가 승률이 일단은 안 좋습니다. 제가 웬만큼 이제 해외 베팅 업체 멤버십 트리거를 써드리면서 이제 보통 알려드린 트리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승률 50% 당연히 넘어가는 업체들만 선정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역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역배 베팅을 계속해서 이제 트리거로 이제 자신들이 내 가지고 들고 이제 캐치해가지고 배당의 수준을 그 베팅을 하면서 그래도 22승 28패를 했는데 44% 승률밖에 안 되는데 일단 수익을 약간 보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오늘 신시내티 승 트리거를 냈다. 얘는 실제로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리거는 신시내티 승이 일단은 나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진짜로 어제 보면서 진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털렸고요. 4회랑 6회였죠. 비기닝 두 번에 그냥 경기가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진짜로. 어제 뭐 타격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이정우가 잘했다? 그게 아니었었고, 그냥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윌리 아담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프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장타 쇼를 하면서 홈런을 미쳐 갈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바람이 그러면 어떻게 부냐? 이제 안쪽으로 분다. 근데도 이게 8.5점이 붙어요. 위글리필드에서 바람이 안으로 부는데 8.5점 붙는 거. 거기에다가 벤 브라운 나오는데도 8.5점 붙는 거. 이거 누구 지분이냐? 이거 샌프란시스코 지분이에요. 100%. 원래라면은 지금 이 바람에 이 매치업이면 이 기준점 위글리필드에서 7.5점 나와야 됩니다. 근데 8.5점 나왔다. 이거 무조건 샌프란시스코 타격지표 데이터에 근거한 이제 지분이라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냐? 당연히 리그 타격 1위입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팀 타율이 3할 4푼 9리가 나고 OPS 1위 넘었어요. 최근까지도 제가 5월, 4월 계속 방송을 하면서 시즌 극초반 제외하고 5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계속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연기 올리면서 주간 타율 OPS 1.0을 넘겼던 팀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제 기억이 안 나. 넘겼던 팀이 없었어. 이때까지. 제가 지금 기억나는 팀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주간 타율 제일 높았던 팀이 한 OPS가 제일 높았던 게 0.93인가 92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1.0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7경기 홈런 16방에 57타점을 생산을 했고요. 얘네가 그 과정에서 도루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도루 총 2번 해갖고 한 번 하고 한 번 잡혔어요. 순수하게 얘네들은 타격으로만 점수를 낸 거예요. 기동력으로 막 이렇게 쥐어 짜내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샌프란시스코 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컵스도 오늘 경기에서 타격에서 루프가 최근에 부진했다 보니까 좀 반등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사실 루프의 변화가 만만하진 않거든요. 거기에다 팀 타격까지 등에 업은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컵스 정배를 생각하겠어요. 어제 경기에서 졸라 많이 쳤으니까 이거를 반대 생각한 그거밖에 없죠. 내일 칠 거 오늘 아침에 다 쳤다. 그러면 내일은 좀 쉬어야지. 좀 그런 생각의 분석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샌프란시스코 반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 경기만 잘 친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주간 타율이 이제 코어스필드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벤 브라운마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이제 오늘 이제 마일스가 나올 건가 봐요. 맞죠? 이제 마일스 나오고 이제 카일 브래디시 경기인데 저는 브래디시 이제 진짜 고평가합니다. 인정 박아줘야 돼요. 브래디시는 이 5월달에 완벽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브래디시의 브레이킹 볼의 각도는 원래 좋았는데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낮은 쪽으로 제대로 잡히면서 타자들의 휘 퍼센테이지가 확실하게 5월달에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5월달에 6경기 2승 3패 하면서
2.80의 ERA를 기록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진율도 올라가고 피안타율 자체가 4월달에 3할 2푼이었는데 5월달 1할 9푼 5리로 완벽하게 줄여내는데 성공을 했죠. 뭐 오늘 경기에서도 볼티모어 타선 이미 보셨죠. 최근까지도 지금 드라마틱한 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세 팀이 있는데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포함시키면 네 팀 정도 되겠네요.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그 다음이 볼티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던 심각하게 안 좋았던 디트로이트, 심각하게 안 좋았던 샌프란시스코, 심각하게 안 좋았던 볼티모어, 그 다음에 심각하게 안 좋진 않았지만 반등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온 피츠버그, 이렇게 네 팀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볼티모어 타선을 무시를 못합니다. 이 브래디시 이후에 토론토가 어제 경기에서 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시사했었고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토론토의 불펜 운영에서부터 이미 꼬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경기에서 근데 그 불펜 운영까지 가기 전에 세비지가 결국에 벽을 이제 6회의 벽을 못 넘겼던 게 페인이 되었었는데 일단 이래나 저래나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불펜이 하루 휴식은 하긴 했습니다. 토론토도. 그래서 오늘 경기가 실제로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 양상을 기대하기에는 마일스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언더 양상 다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 경기가 결국 볼티모어의 타선이 마일스의 공의 일부 공략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저는 브래디시 내일 경기에서 최소 6이닝 2실점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브래디시의 공은 카운트 몰리는 순간 삼진 먹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내일 경기에서 브래디시의 피칭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나마 브래디시의 공에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선수는 지금도 뭐 타율에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산체스, 게레로 주니어, 스프링어밖에 없어요. 나머지 타자들 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늘 이 경기 주력 조합에 썼었습니다. 언더 개 터졌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필라델피아가 안 그래도 원래 시즌 동안에 좌투수 상대로 심각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최하위권 수준의 타율을 좌투수에게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앤서니 케인이라는 선수는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이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산체스 있죠. 그 산체스와 함께 좌타자 상대 OBP 출루 허용률이 리그 전체 탑2 두 명이었어요. 걔네 둘이 0.32 수준에서 형성이 될 만큼 지금 산체스와 케인은 좌타 상대로 진짜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 수치가 압도적인 리그 1, 2위를 갖추고 있는 비등비등한 진짜 라이벌 같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카일 슈아버 시작하자마자 안타 때리고 시작하면서 하퍼부터 마시까지 지금 뭐 좌타자들이 오늘 날뛰어가지고 경기 초반에 박살 내주는 경기 양상 속에서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추격을 하는 양상을 만들면서 경기를 타이트하게 만들었었고 그거를 필라델피아가 결국에는 7회 이거를 갖다가 동점인 거를 또 뒤집으면 또 도망가면서 결승점에 8대6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필라델피아가 모든 걸 뒤집어 엎은 경기였어요. 분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 경기에 오버를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경기였거든요. K의 데이터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거를 이미 봐버린 이상에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지금 홈에서 분위기를 지금 이제 살아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앤드루 페인터에 대한 기량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결국 화이트삭스의 원정 승리를 보면은 이기는 것 자체가 쉽지만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원정 13경기 어제 경기까지 치르면서 4승 9패예요. 그러면은 성적 당연히 안 좋게 나오고 홈에서보다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제 치는 거 보면은 화이트삭스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불펜에서도 결국 필라델피아 필승조 끌어냈고 오늘 또 바람 외야로 불어나가죠. 장타의식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9.5점 높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는 오버 생각해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경기예요. 이거는 뭐 갈사를만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뭐 골라야 되죠. 일단 화이트삭스는 그럼에도 어제 좌투 상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오늘 일단 이제 오프너 좌투수 공표를 했어요. 이제 샘브룩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늘 그 이설트가 나온다라고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좌투수 꺼내고 들어가요. 허드슨 아니라 이설트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거부터가 이미 중요한 경기지 않나. 어제 K 공 치는 거 보면은 자투 오프너도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좀 생기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오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피츠버그. 이건 스트라이더 대 애쉬크래프트의 대결인데, 어제도 결국에는 이 경기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애틀랜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는, 이게 페레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일단 비비는 경기가 돼버리면, 불펜 싸움에서 이 애틀랜타가 필승조 3인방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경기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 결국 이제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 딱 끝나잖아요. 그게 애틀랜타 필승 공식이에요, 지금. 근데 타격 자체는 애틀랜타가 지금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는. 어제 경기에서 그나마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다행이었다고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해리스 2세라던가 아니면 아쿠냐 주니어라던가 이 상위 타선에서 올슨 이전에 뭔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게 다행이었었고, 실질적인 점수를 냈던 건 어제 홈런도 치고 했었던 이제 도본, 걔가 이제 경기를 다 풀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분산 잘 돼야 되죠. 알비스라든지 라일리라든지 더 이런 쪽에서 타격이 잘 나와줘야지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돼서, 아직까지 이제 고점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통제가 잘 됐던 거죠.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진짜 정말 잘했던 게, 이제 페레즈가 그렇게 5이닝을 버텨줬던 거였었고, 푸엔테스의 그 특이점이 있는 포신 페스티벌, 그거는 뭐 워낙 위력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계속해서 허리 역할 잘해주고 있었고, 사실상 필승조 4명 써서 꺼내서 이겼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뭐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의 투수 운영이 약해진다라는 거. 애쉬크래프트가 사실상 지금 이제 선발 싸움에서 판정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츠버그 불펜이 지킬 수 있냐 없냐 싸움인데, 어제 그나마 당장에 이제 피츠버그 마운드에서 가장 불안한 선수 데니 산타나를 썼습니다. 마무리 실패죠. 이제 얘는 이제 탈락이고, 얘를 써버렸다 보니까 이제 피츠버그 입장에서 오늘 경기에 쓸 수 있는 불펜들의 이제 폭탄의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일단 마무리 체제는 당연히 소토가 될 거고, 그 이전에 이제 경기 운영에서도 피츠버그 불펜들이 이 그 퀄리티가 좀 괜찮아지는 경기예요. 거기다 타격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피츠버그가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최근까지도 엄청난 안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어제 그렇게 졌음에도 2할 9푼 3리의 팀 타율 속에서 OPS 0.884예요. 그만큼 지금 이 수준이 리그 2위권 타격 수준이고, 애틀랜타는 오히려 지금 어제는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타격 데이터는 24위권으로 정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재적으로 피츠버그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피츠버그 역배받았지만 피츠버그 승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애틀랜틱스 경기인데, 이마이 대 모리스의 경기입니다. 이제 케이드 모리스가 콜업이 돼서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예요. 얘는 이제 애틀랜틱스 유망주 랭킹 12위에 해당하는 선수이고요. 주무기로는 당연히 이제 싱커입니다. 얘는 이제 포신 페스트볼은 97마일까지 나오고, 보통 이제 95마일 정도 되는 싱커를 주무기로 쓰면서 이 스위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채롭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원으로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 경기를 펼치면서도 제구까지 좀 갖춰져가지고 5월 초중에 좀 부진을 하다가 5월 중순부터 반등세가 보여가지고 경기를 7이닝까지도 운영하는 모습을 꾸준히 좀 시즌 동안 보여줘서 선발 투수로서 잠재력을 좀 과시를 해줬었던 선수예요. 성적 자체는 그렇게 막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기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장점으로 여겨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휴스턴은 불펜에 좀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긴 게, 헤이더가 들어오고 이제 뎁스가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죠. 한 명 딱 들어왔는데 확실히 이제 뭔가 안정감이 생깁니다. 오늘도 헤이더도 나왔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델로산토스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오늘 아브레이유, 킹, 헤이더, 연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 운영이 돼야 된다면, 이마이가 볼질이 없을 때 6이닝 버텨줬을 때는 또 휴스턴이 유리하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경기도 웰컴 투 맵인의 정도는 오늘도 요르단 알바레즈가 주포가 돼가지고 이 신인 선수에게 한 방을 매겨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웰컴 투 맵이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뭔가 한 방 쳐맞을 것 같아. 근데
결국 모리스의 피칭에 대해서 증명된 게 없다 보니까 저 또한 이 경기를 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일단 봐야죠. 유망주 랭킹 순위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스터프 자체가 갖춰져 있는 선수, 그러니까 무기가 많잖아요. 커브 슬라이더 다 던지고 스위퍼도 이번에 작년에부터 장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체인지업까지 던지고 포심 싱커 섞어 던지는 유형이 까다롭거든요. 이게 범타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싱커 때문에 모리스가 땅볼 유도로 재미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땅볼 유도율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모리스의 피칭은 한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일단 휴스턴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래나 저래나 애틀레틱스도 어제 경기에서 불펜은 모조리 다 아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타선이 이마이의 볼질을 조금만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성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최근에 이마이가 볼질 좀 개선이 됐죠. 그게 이제 사사키랑 같이 이마이가 좀 개선이 같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도 변수일 뿐만 아니라 유망주라는 그 변수까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배팅하기 좀 좋은 경기는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이 그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까지도 이제 요르단 알바레즈, 그다음에 어제도 파레데스, 뭐부터 페냐, 워커 상위 타선 정말 잘 터지고 있고, 휴스턴 타선도 홈에선 특히나 무시 못하지 않나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배팅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모리스가 뭐 93말 던지는, 뭐 옛날에 이제 컵스에서 데뷔할 때 그 이제 아사드 뭐 이런 친구처럼 92말, 93말 던지는데 상위 유망주라고 올라와가지고 그래 던지는 그런 애가 아니라 그래도 97말 정도까지도 꼽을 수 있는 나름의 이제 구위를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경기를 조금 이렇게 좀 잠재적으로 좀 리스크 있는 경기라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 휴스턴 승 보긴 합니다만 일단 웰컴 투 MLB 한 방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추천은 못 드리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애미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마이애미는 오늘 오피셜로 그냥 불펜데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제 맥클라난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 이 경기는 오버를 봤어요. 근데 마이애미가 아예 타격이 안 돼요. 어제 라스무센한테 그냥 제대로 꽁꽁 묶이면서 2안타 경기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2안타도 심지어 막판에 이제 썰저 상대로 안타 한 개 때려내서 다행이지, 그 라스무센한테 안타 딱 한 개 맞추고 사실상 이제 퍼펙트 당할 뻔했던 경기였거든요.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타격 부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셰인 맥클라나 나오는 경기에서 마이애미 타선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 경기예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보면은 오늘 또 리아믹스, 그 다음에 이제 로페즈, 그 다음에 에드워즈, 그 다음에 메르시, 그 다음에 캐시까지 다 지금 오늘 좌투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은 돼야 돼요. 타격 데이터로는 어느 정도 공략은 나와야 되고 충분히 타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템파베이는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심슨이 결국 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다가 안타 하나밖에 못 쳤지만 그 앞뒤를 카미네로랑 얀디 디아즈가 날뛰면서 경기 자체가 이게 또 분위기를 또 타게 되는 양상을 또 만들어줬고, 결국 그 중심 타선에서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기를 이제 임함에 있어서 이거는 뭐 템파베이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맥클라난이 위력이 있고 불펜데이 하니까 그 마이애미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는 사실 무시는 못하고 어제 무득점을 하긴 했지만 마이애미 타격은 분명히 맥클라난 좌투수에 대한 대응이 일부 돼야 된다. 특히 홈 경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득점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전 템파베이 불펜이 최근에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베이커를 제외한 모든 투수들이 다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경기를 오버 양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결국 그럼에도 승패를 따지자면 어쩔 수 없지만 불펜데이 해가지고 버텨있는 양상은 사실 이제 매 이닝이 갈림길이에요.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게 불펜데이라는 게 그 내가 지금 올린 투수가 처음에 이제 오프너를 이제 맞춰 올렸어요. 그러면은 두 명이 대기를 합니다. 이거를 막아냈을 때, 그리고 이게 오프너 전략에 실패를 했을 때 두 명의 불펜이 되기를 해요. 계속 갈림길이야. 그럼 막아내면 그러면 엄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1이닝 2이닝 던지는 동안에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막기 위한 투수를 한 명 쓰면서 그게 또 실패를 했을 때 던진 투수 또 대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계속 갈림길에 가게 되는데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매 이닝 갈발보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꺾이는 순간 패전조야. 그러면 그때부터 경기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 양상 때문에라도 확률상 템파베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템파베이 승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워싱턴. 어제 이 경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리조나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언더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터지는 경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워싱턴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했었죠. 왜? 이게 불펜이 워싱턴에서 분명 최근 반등하고 있고 어제 언더 봤던 이유 자체도 애리조나의 불펜이 좋기 때문이라 했는데 그 좋은 불펜들 쓰기도 전에 메리 켈리가 그냥 홈런 3방에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에 지금 뭐 애리조나의 필승조들은 당연히 대기를 하고 있고 로드리게스도 당연히 오늘 경기에서 기대값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땅볼 유도가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봐야 돼서 어제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가 미쳐 날뛰면서 엄청난 장타쇼 속에 6타점 경기를 펼쳤는데 홈런 2방에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릴부터 에브람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제임스 우드까지 지금 워싱턴 타선이 좀 많이 날뛰었었죠. 이제 오늘도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나왔었던 켈리와 로드리게스의 밸류 차이는 분명히 난다. 문제는 이 잭 리텔의 반등이 매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애리조나 타선도 안 좋았던 게 단기적인 부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애리조나의 타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때 당시 이제 애리조나가 가장 제가 밸런스가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한 2주 전에 까지 딱 애리조나가 정말 잘했었고 한순간에 꺾이면서 지금 이제 5월 넷째 주랑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 해가지고 2주 동안 애리조나가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잭 리텔은 심지어 반등을 했고 제가 어제도 언더 봤던 근거가 워싱턴의 불펜이 의외로 잘한다라는 거였었는데 성적 반등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그 성적 반등을 만들어냈던 뭐 파커라든지 플린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리텔 뒤에 받쳐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좀 언더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언더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보스턴인데 이것도 어제 보스턴 승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었고 그 보스턴 승 양상 속에서도 저는 언더를 봤었는데 7.5, 0.5 오버가 났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그 불펜 싸움에서는 서로가 완전히 닦이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후반에 점수가 안 났는데 초반에 뭐 그냥 애초에 뭐 웨더스 홈런 2방에 개 털리고 소니 그레이도 결국에는 벤라이스랑 그 그리시암한테 홈런 맞은 것 때문에 실점한 게 아쉬웠었고 그렇게 이제 선발 싸움에서 났던 점수가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경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아레즈 대 워렌의 경기인데 지금 타격 데이터로는 수아레즈가 나오는 보스턴이 또 유리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양키스 정배가 나왔지만 바람이 외야로 분다고 해서 이거 강점을 보이기에는 에런 저지가 없는 지금의 양키스 타선에 결국 또 그리샴 라이스, 골드슈미트, 벨린저, 뭐 치좀 다 홈런을 쳐야지 이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고 최근의 타격 데이터로는 오히려 보스턴이 더 생산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타격 데이터가 모든 걸 대변하지도 않고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슬러그 수치가 이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단기 6월 첫째 주 경기를 펼치면서 6경기 치르면서 홈런 5방 기록하면서 슬러그 수치가 애초에 떨어져 있거든요. 에런 저지 결정하고 나서 양키스도 분명히 지금 타선이 약해져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외에도 지금 타선 슬러그가 안 나오고 있고 보스턴은 원래도 타율은 좋은데 슬러그 수치가 안 나와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팀입니다. 그럼 결국 둘이 또이또이가 되어진 상황에 좌투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키스가 이번 시즌에 좌투수 상대로도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즌 중간에 치르면서도 리그 상위권까지도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번 시즌에 지금 벌써 좌투 상대로 이제 500타석 이상 소화한 팀들 중에서 양키스는 좌투 상대로 홈런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에요. 화이트삭스가 양키스랑 동일하게 30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좌투 상대로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두 팀으로 양키스와 화이트삭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장타 생산 그거 자체는 당연히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최근 생산성에 대해서는 양키스가 그게 너무 전반이라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극초반에 이 5월달이죠. 사실상 4월은 아니고 부진했었고
5월 달에 만들었던 성적이고 최근에 양키스는 분명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스턴이 이 경기가 할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워렌이 오히려 공략당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이 경기는 타격 데이터만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펜에서 보스턴이 연투도 가능하죠, 필승조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다 보스턴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양키랑 다저스랑 월드시리즈도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좀 이렇게 보이지만 아메리칸 리그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잭 라이터 대 이제 테너 바이비가 나오는 경기예요. 이것도 어제 클리블랜드 승을 주력으로 드렸어요. 근데 2대0의 경기가 역전패가 됐는데, 코리 시거의 홈런 한 방. 결국에 어제 랭포드 코리 시거였어요. 제가 그 로스터가 이제 제외된 게 프리먼이랑 오즈나가 빠지면서 이제 시거랑 그 다음에 랭포드가 돌아올 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알고 일단 클리블랜드에 접근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경기가 결국에 텍사스 승으로 만들어졌던 게 랭포드와 코리 시거의 활약 때문에 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전승이 나와버렸어요. 고리 시거의 투런 홈런에 3대2로 역전패가 됐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랭포드 코리 시거가 바이비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 기대값이 생기게 됩니다. 좌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 피더슨도 나오게 될 거고, 에반 카터도 나오게 될 거고, 타선인 텍사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사실상 지금 이게 완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경기라고 바라봐야 될 거고, 바이비는 참 이번 시즌에 정말 운이 안 좋죠. 아직까지도 이제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하면서 0승 7패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ERA는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바이비가 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하면서 보스턴 상대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텍사스를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텍사스가 완전체 라인업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라인업 자체의 타격의 이제 이 생산력은 증명된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 어제도 사실 이제 랭포드 코리시거가 조금 더 임팩트가 저는 물론 임팩트가 결승 홈런이 됐다 보니까 너무 그 임팩트가 크긴 하지만, 타격적인 부분에서 더 생산력 있는 임팩트는 좀 꾸준한 임팩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했던 경기였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아직 페이스는 더 올려야 된다고 바라봐야 돼서 바이비의 변화가 조금 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클리블랜드도 필승조가 오늘 투입이 가능한 경기고, 텍사스도 어차피 오늘 경기에서 바이비 상대로 그래도 약간의 리드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된다면, 잭라이터 9위가 어디 족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경기고요. 8.5 언더 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요것도 한번 터지면은 텍사스가 홈에서 또 코리시거 랭포드 같이 터지면 답도 없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력급으로 건드릴 경기는 안 됩니다, 이 경기는.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기는 해요. 이게 데이터적으로는 거의 높은 확률로 언더가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적으로는. 근데 이제 랭포드와 시거의 복귀가 어떤 식의 변주를 또 만들어낼지, 그게 또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 대 미러키입니다. 오늘 그냥 주력급이죠, 사실상. 이제 미드로스키 대 벨로조. 이 경기는 사실상 이제 콜로라도가 어제 경기에서 베르나르디노부터 시작해서 샌드텔라까지 모두 써버렸고 메이아까지 털려버린 상황에 필승조가 다 갈려버린 이 콜로라도는 오늘 경기에 쓸 투수가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베오조 나와요. 이게 베오조도 마이애미에서 이제 선발로서도 나와가지고 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런 선수기도 한데, 결국 이제 실패를 맛봤었고 이번 시즌도 좀 성적이 안 좋죠. 그래도 미즈로스키가 커리어 첫 코어스필드 등판입니다. 콜로라도 타자들 중에서 이 미즈로스키의 공을 본 타자는 단 2명밖에 없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미즈로스키 공 보면은 아마 오줌 지리겠죠, 103마일 그대로 꼽히면은. 이제 변수가 될 거는 코어스필드에서 또 이제 공이 또 자기 맘대로 좀 안 끓여가지고 제구가 조금 안 되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미즈로스키 공 보면은 제구부라는 작년처럼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미러키 대승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경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지고 있던 경기를 갖다가 역전승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극적이었고, 미러키가 후반에 타격감을 살려냈다는 것부터가 이 경기에서 이제 미즈로스키에게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딴 거 고려할 게 없습니다. 이거 애초에 미즈루스키가 막아내면은 어제 SCB 쓰긴 했지만 필승조 맥일도 썼고 했지만 필승조 일단 또 연투 가능하고요. 유리배 남아있고 미즈루스키 이후에 운영도 걱정이 없는 이 미러키다. 타선주연만 좀 있으면은 뭐 마인도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저스 대 LA 에인절스. 야, 이것도 진짜로 어제 트리거가 LA 에인절스 승 나와가지고 진짜로 LA 에인절스가 이기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커비 예이츠를 상대로 결국에 다저스가 또 이 경기를 프리먼의 끝내기 홈런으로 그거를 또 승리를 해버립니다. 진짜 다저스 스타디움 같은 그런 경기였어요. 그냥 다저스 스타디움이니까 이게 뭔가 어울리는 이제 결말이지 않나. 마해는 안 됐고 당연히 일반승 간신히 했던 진짜 개투수전 양상 속에 언더게임이 된 1대0의 승부였지만 다저스 스타디움 다운 그냥 엔딩이었지 않나. 그냥 프레디 프리먼 좀 그런 경기가 그 경기가 생각났죠. 그 양키스 상대로 프레디 프리먼의 그 역전 말로 홈런 그 월드 시리즈였나요? 와 그거 딱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데 야 진짜 다저스다웠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이제 야마모토 대 코차노비치 경기이고 타선에서 뭐 다저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에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원정보다 오히려 성적이 이번 시즌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고차노미치는 볼넷까지 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야마모토의 피칭이 워낙 이제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고수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해외에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승 구매율이 9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1% 동일하게 북미 업체 기준입니다. 커버스 아닙니다. 북미 업체 제가 이제 통계 잡고 있는 북미 업체 기준으로 다저스랑 필라델피아가 동일하게 오늘 최고 구매율인 91% 구매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구매율이 굉장히 몰린 경기이긴 하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뉴욕 매츠. 야, 맥레인 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몸에 맞는 공을 달고 살아요. 그냥 몸타를 왜 그렇게 내주는지 모르겠어. 그 스위퍼가 그렇게 빠지나? 던지다가 보면 직구가. 아니 이게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몸에 맞는 공은 계속 내주니까 제구에 대한 안정감 자체가 이제 잡혀있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구위 자체는 정말 위력적입니다. 97마일짜리 그 빠른 공과 함께 무브먼트가 사실상 거의 그냥 뭐 만화 오타니보다 무브먼트가 좋아요. 그냥 스위퍼 같은 경우도 오타니 스위퍼보다 무브먼트 좋은 게 맥레인의 스위퍼고요. 그다음 직구문 무브먼트도 메이저리그 톱 레벨 수준이에요. 근데 제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볼질을 갖다가 무슨 그렇게 4사구를 5개나 내주는데도 실점을 거의 안 한 수준을 만들어준 만큼 볼넷이 이제 관리만 되면은 정말 위력적인 투수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아쉽죠. 오늘 경기에서도 타격에서 샌디에고 지난 3주 동안의 리그 꼴찌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격 반등이 안 돼요. 계속해서 팀 타율이 2하를 찍지를 못해요. 거의 2하를. 그만큼 지금 타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도 6경기 치르면서 팀 타율 1할 7푼 3리에다가 지난 5월달 말에도 5월 넷째 주에도 샌디에고 팀 타율이 1할 9푼대 형성 1할 8푼대 형성됐었거든요. 5월 셋째 주에도 2할 1푼 2할 2푼대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그 최하위권에서 샌디에고 타선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캐닝 나오니까 당연히 매치 정배 나오는 것도 납득은 되고요. 이 매치 승을 바라보긴 해야 되는데 매치는 오히려 타격에서 좀 성적이 좀 반등이 됐으니까 그 시애틀전 10대0 승리였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매치 타격이 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뭐 홈런 쳤던 토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위 타선에서 반등, 그 다음에 상위 타선에서 꾸준함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매치가 당연히 타선 훨씬 더 괜찮아서 유리한 건 맞는데 이거 맥레인의 볼질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타격 그 다음에 이제 선발 투수의 밸류 여기에서 매치 승. 근데 이게 볼질 때문에 만약에 샌디에고가 한 점이라도 리드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불펜 싸움에서 샌디에고 그냥 압승, 그냥 굳히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경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매치승 일단 말씀드리는데 추천은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